그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레이시아에서 2.5년 정도 영어를 학습한 거랑 호주에서 1년 정도 영어 학습한 거랑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나간 2년 비용이 호주에서 쓰는 1년 비용하고 비슷하다면 오히려 호주가 더 저렴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학 초반에는 못 느끼고요. 입학 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돈은 대기업 연봉만큼 쓰고요. 생각보다 아이가 영어 환경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조기학을 왔는데요. 영어가 느는 건 막상 모르겠고 환율은 비싸져서 너무너무 애매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나라로 갔을 텐데 후회돼요. 제가 요즘 상담을 하면요. 7가족 중에 1가족 정도는요.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갔는데 호주로 전학 오려는 분들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려면 최소 1억 정도 준비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말레이시아 비용이 1억 2천, 3천을 웃돌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말레이시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사실 유학을 알아볼 때는요. 말레이시아가 다른 영어 국가보다 훨씬 싸서 서양권 국가는 포기하고 가는데요. 요즘 말레이시아 환율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미 가신 어머님들이 현타가 많이 오시고요. 타 국가로 다시 유학을 세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호주에서 유학을 시작했다가 주 이동을 하신 어머님 인터뷰를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같은 나라에서도 주 이동을 할 때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기본 깨지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옮긴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손해에 가장 큰 건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님들이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이가 영어도 잘 마치고 새로운 문화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죠.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미 말레이시아에 1, 2년 유학을 끝낸 분들도 막상 지나고 나서 아이의 영어 실력을 보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는데요. 수업도 영어로 했고요. 1년, 2년 보내고 왜 결과가 애매해질까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의 가장 흔한 문제. 그럼 아이의 유학을 준비 중인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선택하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기대는 딱 하나예요. 가성비 대비 영어만 확실히 늘어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을 고려할 때는요.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먼저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권 국제학교, 그리고 더 넓히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확장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들은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른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 중에 국제학교 아이를 보내본 선배의 부모님들이 있어서 갔다 와보니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국제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다시 끝내고 학교를 옮기려는 분들이 자주 연락이 옵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피드백은요. 옮기려는 분들이 생각하는 아시안권이나 제주도 국제학교의 단점이 제기에는 먼저 들어오는 거죠. 네, 보통 이분들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입학했는데 90% 이상이 한국 친구들이어서 쉬는 시간에 한국어를 너무 쓴다는 거죠. 사실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쓴다는 거는요. 본인이 스피킹을 거의 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국제학교는요. 학비도 비싼데 학비만 연 4천만 원 정도는 기본 되잖아요. 근데 기타 비용까지면 연 5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근처 아파트 렌트비까지 정말 비쌉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 렌트비 같은 경우는요. 월 4,500만 원 정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연 1억은 그냥 훌쩍 넘습니다. 이럴 거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로 갈 걸 하는 후회들을 많이 하시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요.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입학을 해보면요. 한국 친구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한 반에 5명, 6명 정도는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학 초반에는 못 느끼고요. 입학 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돈은 대기업 연봉만큼 쓰고요. 생각보다 아이가 영어 환경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죠.
반 친구들 대부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요, 자신들의 모국어를 쓰는 거죠. 영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국제학교 재학이나 아시안권 유학을 길게 하더라도 네이티브 영어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수업은 영어로 한다. 그리고 가외를 하면 영어가 더 는다는 것이 이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현실에서 대부분 가족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학교가 끝나면요, 한국 친구들하고 놀고 한국 커뮤니티 활발하죠. 그리고 집에 오면 부모님하고 집에서 한국어로 생활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실 유학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커뮤니티거든요. 유학을 가면요, 그 나라의 문화, 사고, 가치 경험하면서 영어를 늘리기 위해 유학을 보내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영어를 써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이랑 놀고요, 방과 후에 한국인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죠. 결국 수업을 듣기만 하는 영어에 노출이 되는 거죠. 수업은 따라가요. 생활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제 학생들 사례를 들면요,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다시 오신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말레이시아에서 2.5년 정도 영어를 학습한 거랑 호주에서 1년 정도 영어 학습한 거랑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유학을 했을 때 호주가 말레이시아보다 최소 2배에서 2배 반 빨리 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비용으로 계산하면 비슷한 수준의 영어를 얻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나간 2년 비용이 호주에서 쓰는 1년 비용하고 비슷하다면 오히려 호주가 더 저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나 제주도를 비교할 때는요, 1년 유학 비용이 얼마인지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수준의 영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봤을 때 오히려 서양권 국가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제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은 보내고 나서 1년이 지나야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체감을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하시거나 또 아시안 비율이 높은 학교로 유학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지점에서 보통 이렇게 대응을 하죠. 가외를 더 붙입니다. 아니면 더 외곽 쪽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시험 대비 위주로 간다는 거죠. 사실 겉보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요, 학교가 아니라 영어에 노출시키는 환경의 밀도인 거죠. 영어를 공부로만 접하고 시험으로만 쓰는 거면 솔직히 말레이시아보다 대치동이 더 낫습니다. 영어 유학을 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 영어 말하기와 듣기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네이티브만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학을 하시거든요. 결국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가 유학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요, 꽤 많은 비율의 부모님들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1년에서 2년 아이와 유학을 다녀왔는데 회화는 애매하고요, 한국식 영어 공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 대학 준비하는 길도 못 잡고 헤매시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했는데 경쟁력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아쉬운 건 시간입니다. 1, 2년 그냥 지나가 버리죠. 말하는 영어하고 영어식 사고를 만들지 못하고요, 한국 교육과 마찬가지로 외국식 영어, 그냥 분절된 영어 학습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또 재미있는 이유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로 가면 중국어도 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진짜 언어는요, 하나를 먼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두 번째 언어를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레모네드로 재수속하시는 부모님께서 아이 영어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영어 발음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친구들이 그 반에 꽤 많지만, 예를 들어서 How are you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How are you야 이런 식으로 끝에 야 이렇게 성조가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다행인 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노출할 수 있고, 환경을 저희 유학원 통해서 호주로 바꾸면 이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영어만 똑바로 해도 다행인데 영어가 약간 말레이시안 영어를 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제학교 학비는 학교마다 다른데요, 약 4천에서 5천만 원, 숙소 비용이 약
연에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생활비는 좀 호주보다 저렴한 편이죠. 약 1,400만 원 든다면 대략 연 1억 정도 비용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환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표는 사립국제학교 기준이라서 학교마다 학비는 다 다르지만 같은 수준의 영어를 얻는다 생각했을 때 비용이 어느 나라가 싼지, 그리고 자녀들이 현지 친구들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뭘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영어 유학을 원하는 수백 가족들을 상담해 봤잖아요. 초등학생 영어는 학생의 의지보다 부모님의 의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영어 유학을 가는 건 100% 네이티브 영어를 쓰는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현지 친구들하고 생활을 해보면서요, 한국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지, 책에서 나오지 않는 영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경험하는 건 단지 국제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얻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아본 영어는요, 대학 수능 시험 점수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영어를 만점 받는 친구도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유학을 끝내고 바로 디베이팅 학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영어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모든 환경을 영어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부모님도 영어를 안 하면 불편한 그런 환경. 그래서 가외 없이도 말하기, 쓰기, 영어 사고 속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어 잘하는 법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자녀 영어의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은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도구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만들고 싶다면요,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의 강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노출되는 강도를 다르게 하려면 영어가 국어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고민하는 곳이 캐나다하고 호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캐나다에 다녀온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이 겪은 호주, 이걸 비교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10년째 조기유학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 호주가 어떤 식으로 대안이 되는지 비용, 영어 습득, 그리고 생활권, 아이들이 적응 관점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호주 유학은 중고차 구매비를 제외하고 1년 유학을 할 경우에 초기에 나가는 비용이 멜번은 1억 1천만 원 정도, 시드니는 1년에 1억 3천 정도, 브리즈번은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 포함했을 때 예산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 보통 한 반에 인원이 24명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유학생은요, 1명에서 4명 정도 되는데 멜번은 아직 한국 유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권 국제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반 친구들 중에 그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로컬 친구들이에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이 아니라 제1 언어가 영어인 네이티브인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바로 선생님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는 최소한 내 영어 가외 선생님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영어가 빨리 늘지,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영어를 하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 들어보셨죠? 로컬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요, 수업을 같이 하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영어지만 같이 살아보면 한국과 정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바로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손을 들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려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가 캐나다보다 좋은 점도 지난번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 학교는 이벤트도 많고 액티비티도 많아요. 클럽 활동도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학교 캠퍼스 안에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 학교 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캐나다는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하고 시차가 한두 시간밖에 안 나서 한국이 오전이면 호주도 거의 오전이고요. 방과 후에 퇴근한 아빠랑 통화를 할 수도 있는 나라죠.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반대라서 한국이 낮이면 호주나 캐나다는 밤이잖아요. 그런데 호주가 최고의 나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호주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있죠. 하지만 자녀의 유학을 고려할 때요, 영어가 가장 빨리 습득되고 그리고 현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듣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호주 로컬 친구들이랑 영어를 쓰면서 놀 수 있는가? 혹시 더 상세하게 유학 비용이나 영어가 더 잘 되는 지역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